예, 잘 들어요. 문제는 지금 행렬의 연산하고 행렬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됐어요? 일반적인 풀이가 안 돼. 일반적 풀이가 안 돼. 그러면 행렬이 갖고 있는 성질을 이용한 연산을 할 수 있다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행렬이 일반적인 연산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야. 일반적인 연산. 일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식에 대한 연산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행렬이 일반적인 연산이 되는 순간 생각이 좀 편해집니다. 알겠습니까? 그 괴리감을 좁혀주는 것이 두 번째 생각이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7번 같은 문제를 못 풀었다는 소리는 뭐냐면 사실 행렬과의 표현 뭐라고? 식을 행렬로 표현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생각이야. 7번을 못 풀었다는 소리는 요 식을 행렬을 정리를 하면 A-는 6분의 1은 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PA 플러스 QB 지금 요 식이야. 요 식. 이 위의 식을 풀었을 때 요 식이 나오냐 이거지. 요 식을 우리는 행렬로 지금 나타낼 수 있다가 목적이야.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이 문장에 대한 네 식이 문장에 있는 요 위에 있는 말로 된 식을 우리는 뭘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연립방정식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거를 행렬로 역으로 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니? 이것도 문구점이 있고 뭐 볼펜 가격이 단위 이거는 문구점의 볼펜 가격이구만. 얘는 유진이가 필요한 볼펜 개수가 민기가 필요한 개수 같구만. 그러겠지? 그러면 유진이는 볼펜이 2개 필요하잖아. 그러면 E하고 A를 곱하고 G하고 B를 곱했다는 말은 P 문구점에 가서 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곱했네. 볼펜, 볼펜, 연필, 지게. 뭔지 알겠나요? 근데 행렬이 이렇게만 곱한 건 아니고 이렇게 곱할 수도 있어. 문제에 따라서. 이 말은 뭔 말일까요? 요렇게 곱했어. 유진이하고 A, P 문구점에 가서 얘를 볼펜하고 민기는 C 문구점에 가서 샀다 이 말이지. 엄청난 관계성은 이 문제는 없네요. 개수가 다를 거냐. 유진이는 P 문구점에 가서 샀고 민기는 Q 문구점에 가서 샀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장적 활용 문제를 행렬의 곱셈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거의 틀리지 않아야 되는 문제. 뭐 할 거야? 방정식을 세울 거야. 그걸 행렬의 곱셈으로 연결시키는데 덧셈은 거의 잘 안 나와. 안 나온다가 아니라 거의 안 나와. 왜? 덧셈은 쉬우니까. 그럼 행렬의 곱셈이 형태 변화가 있을 거냐. 행렬 곱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러한 것을 그렇게 바꿀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라는 거야. 연습만 하면 됩니다. 1거나 1점만 하면 돼. 문장 문제라고 해.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행렬을 들어가면 보면 보세요. 1번은 일반적인 곱셈 공식이 안 되고 얘하고 얘가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를 생각을 해내라 이런 소리야. 그러겠지? 이 식이 어떻게 하면 나올 것인지 됐어요? 자, 행렬은 곱하기가 됩니다. 행렬은 뭐가 돼? 곱하기만 됩니다. 행렬은 뭐만 돼? 곱하기만 됩니다. 행렬은 나누기 개념이 없어요. 행렬은 나누기 개념이 없는데 나누기 같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을 못합니다. 없다가 아니라 사용을 못합니다. 너희들이 사용하고 싶은 시점은 행렬이 좀 더 복잡한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사용을 할 거야. 지금은 그 개념이 없고 무슨 개념밖에 없다고? 곱하기밖에 없어.
그럼 행렬의 세 개의 형태가 나왔을 때 뭐만 할 거야? 계속 곱하기 형태만 붙일 거야. 나누기 느낌은 없다고 해? 됐습니까? 나누기 개념은 없고 뭐는 개념이 있냐면 대입 개념이 있어. 뭔 개념이 있다고? 대입 개념이 있지. 자, 2번입니다. 1번을 했어요. 요거는 어떻게 만들어낼 거야? 요놈의 식은 요놈 식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에서 자, a-b의 제곱이 요게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지를 판단해보고 적어보고 가는 거지. 요거 두 개를 빼면 ab-bc가 나옵니다. 요거는 행렬에 대한 연산의 경험. 됐습니까? 경험이야. 다음. 자, 2번은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아주 강조해서 길게 수업을 했는데 또 틀렸어. 슬퍼. 요렇게 틀렸어, 요렇게. 식이 두 개 나오면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지. 물론 맞춘 사람들도 있는데 이상하게 맞췄어요. 틀렸다가 아니야. 방법이 있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어. 행렬을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중에 알았어요? 보편적인 방법이 있고 그냥 몰라도 푸는 방법이 있겠지. 식이 지금 여기에는 식이 몇 개 들어있어? 자, 문자가 지금 A 행렬은 2차 정사각 행렬이 문자가 몇 개 있습니까? A, B, C, D 해서 여기에 식이 몇 개 있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식이 몇 개 있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A, B, C를 다 알아낼 수가 있어. 행렬을 몰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이야. 그러지? 그렇게 푼 친구들이 있어. 뭐라 하진 않았어. 선생님 이렇게 나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지.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이 두 개를 적당히 조작을 해서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달라고 했지. 11, 11, 1 마이너스 46 연산이 보이면 1이라고 여기다가 1 이랬다 예를 들어서 내가 3을 이렇게 더했어. 3을 곱한 거지. 여기다가 2를 곱했어. 그래서 요놈하고 요놈을 조작했더니 46이 안 나왔네. 이런 식의 간단한 연산이 보이면 쓴다고. 얘를 가지고 간단하게 만들어낼 수 있으면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어내는 거야.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쉬워 보이지는 않아. 못 만들어낸다가 아니라 쉬워 보이지는 않다 이거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하고 여기다가 5를 곱하면 더하면 나오네. 그래 안 그래? 근데 이 방법이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다 했잖아. 희찬 기억나니?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다 했지. 보이든 안 보이든 왜 보이면 바로 끝낼 거고 안 보이면 어떻게 한다고? 위에 첫 번째 식에다가 A 헷갈릴 수 있으니까 X로 바꿀게요. X를 곱할 거야. 두 번째 식에다가 Y를 곱할 거야. 두 개를 더해가지고 4, 6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게 선생님 첫 번째 방법이라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 요 놈을 x를 곱할 거고 요 식에다가 y를 곱해가지고 4, 6을 만들어낸 조작을 할 거라고. 4, 6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조작을 할 거라고. 다시 말해서 x 플러스 y가 4가 됐고 x 마이너스 y가 6이 되는 상황이네. 그럼 x는 5고 y는 마이너스 1. 아까 그냥 선생님이 찾았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 x는 5하고 y는 마이너스 1이 쉽게 찾을 수도 있지만 못 찾을 수도 있단 말이야. 하지만 요 식을 쓰면 무조건 찾을 수 있어.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뭐는 a 4, 6은 여기다가 얼마를 곱했어? 5를 곱했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가지고 두 개를 더한 연산이라고. 여기다가 5배를 하고 여기다 마이너스 1배를 해서 더한 연산이라고. 이 8인가요? 이 6인가요?
했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PQ가 12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됐니? 이게 첫 번째 방법이라 했잖아. 우리가 이 방법으로 보통은 풀 거라고. 그리고 선생님 두 번째 방법도 알려줬는데 두 번째 방법은 이 행렬을 어떻게 쓴다고? A에 1, 1 마이너스 1 1이니까 1, 2, 3, 4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럼 우리 여기다 뭘 구할 거야? A를 구할 거야. 이게 A의 역행렬이라는 거야. 나누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나누기 개념은 아니야. 우리 연산에서는 나누기 개념은 없습니다. 없다고 보면 돼. 우리 연산은 기본적으로 덧셈과 곱셈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되니? 우리가 식에서 역수 개념 있지. 역수. 역수를 곱했다가 나눴다가 똑같은 말이잖아요. 알겠니? 역수. 여기는 역행렬입니다. 역행렬. 알겠어요? 그래서 외우라고 했잖아. 그래서 A를 구할 수가 있잖아. 기억납니까? 어떻게 됐어? 자, 순서는 조심해야 돼요. 여기가 D가 있으면 여기 D에다 붙일 거야. 이거의 역행렬을 여기다 D에다 붙일 거야. 얘도 D에다 붙일 거라고. 1, 2, 3, 4가 역행렬이 뭐야? AD-BC AD-BC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을 나중에 쓸 거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 요 두 개의 자리가 바뀝니다. 그 다음에 요 놈은 부호를 마이너스 붙일 거야. 곱하면 마이너스 3 2분의 1 놔둡시다. 곱하면 3 부호만 마이너스만 없앴어. 곱하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요. 지금 A라는 행렬을 이제 구했어요. A라는 행렬을 구하고 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PQ를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요 풀이가 과합니다. 좀 과해. 근데 요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요 풀이 방법을 써준 겁니다. 이 개념이 중요한 개념이야. 너희들이 좀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 요 개념을 알고 있어야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소수령에는 작성이 안 돼. 이 개념은 안 배울 거니까. 알겠니? 하지만 요거를 알아둬야 행렬이 어느 선을 넘을 수가 있어. 그러면 요것이 얼마야? 4, 12, 6. 6이네요. 맞습니까? 좀 답이 틀린데 그러면? 뭐가 달렸어? 답이 틀린데? 1, 2, 3, 4, 1, 3. 그렇네. 순서가 뒤집혔네.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구하면 되겠다 이거야. 자, 그래서 이 역행렬은 외워달라고 했습니다. A가 A, B, C, D일 때 A의 역행렬은 AD-BC분의 1에 D하고 A가 바뀌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야.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역수랑 개념과 똑같아. 역행렬하고 똑같아서 어떤 개념이냐면 A랑 A 인버스를 곱하면 2가 나오는 겁니다.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사라지게 만드는 거야. 알겠습니까? 역행렬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은 당장은 선생님이 이것이 과해가지고 요놈의 주 포인트는 아니야. 오케이? 다음 너희들이 행렬 쭉 공부를 하고 행렬이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 그럼 그때부터 건드는 겁니다. 다음은 벗어. 바지 벗으면 더 훨씬 시원해. 더우니까. 추워요. 이거 바지 벗어 제 줘. 바지를 머리 땄으면 훨씬 따뜻해져. 자, 2차 정사각 행렬입니다. 쌤이 요런 말을 설명을 했을 거야. 행렬에서 우리가 행렬의 특징 중에 행렬이 힘든 점이 뭐라고?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행렬이 힘든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면 행렬이 쉽게 느껴지는 거야. 이해되니? 어떨 때 행렬이 교환법칙이 성립한다고? 뭐라고? 행렬이 하나만 있을 때. 뭐라고? 행렬이 하나만 있을 때. 행렬이 하나만 있을 수는 없어. 행렬이 하나만 있을 수는 있어. 근데 이 2는 뭐냐면 행렬의 단위라고 했습니다. 행렬이 뭐라고? 단위라고. 그래서 a제곱 2 더하기 2a2 4 2 0 행렬이야. 그래서 얘는 단위니까 생략, 얘는 단위니까 생략, 얘는 단위니까 생략.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어. 알겠어? 그러면 요런 행렬만 나왔다 하면 우리는 교환법칙이 성립할 것이고 이 행렬을 이용해서 곱셈 공식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 이거지. 넘어간다가 아니라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 생각이라고, 사고적인 부분은. 그래서 얘를 통해서 얘를 차수를 줄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됐니? 그럴 거 아니야. 이놈의 x에 대한 2차식이면 x의 33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그걸 연결시켜서 문제 풀 수 있다 이 말이야. 왜 행렬은 뭐는 가능하다고? 곱하기는 가능하다고. 대입은 가능하다고. 알겠니? 그럼 요식 나오는 순간 뭐가 생각나야 돼? 뭐가 생각나야 돼? a-2가 생각나야 되겠지? 얘를 보는 순간 a-2가 생각나야 됩니다. 그래서 a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 8, 2가 0이 된다 이 말이죠. 뭔 말 하는지 알겠니? 그래서 a 세제곱은 8, 아마도 2의 세제곱 2 이렇게 작성하라고 나오겠네.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세 마리씩이 다 이렇게 되니까 2의 세제곱 2가 11마리 2 이렇게 있다 이 말이 되겠네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모든 이거 성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놈이 2의 11 10 01 그대로네요. 2,2 성분이니까 요놈이네 요놈. 뭔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지금 꽤 중요한 시기야. 6번부터 가볼게요. 6번 가볼게요. 6번하고 지금 3번이 거의 같은 문제야. 6번은 행렬의 식을 준 거고 얘는 행렬을 가지고 2차식을 준 거고 얘는 행렬을 하나 알려준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행렬의 거듭제곱이 나오면 뭘 이용한다? 케일리 해밍턴 공식을 일단 쓴다 이 말이에요. 케일리 해밍턴 공식 쓰면 a제곱, 케일리 해밍턴 아주 중요합니다. 무조건 외워놔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 d ad 마이너스 bc 플러스 2는 0 똑같은 문제가 됩니다. 여기다 뭘 곱해? a 플러스 2를 곱하게 되면 a 세제곱 플러스 2는 0이 되고 a 세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되는 형태고 a 세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되면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a 6제곱이 2까지 적은다고 했죠. 로테이션이 몇 개? 6개입니다. 로테이션이 3개가 아니라 이건 6개짜리야. 총 6개의 합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a 5제곱부터 지금 뭔 말 하는지는 알겠니?
단 얘를 쓸 때 1로 쓰지 말고 2로 쓴다고요. 6개가 0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끊어서 6개 5, 6, 8은 48 답이 2개 나왔네요. 다시 말해서 주어진 식은 a 플러스 a 제곱이고 위에 있는 식이 지금 a 제곱 대신에 얘를 쓸 수 있어서 얘가 2a 마이너스 2로 마무리된다 이 말이 되겠죠. 행렬의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됐습니까? 이해되시죠?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냐면 행렬이 A하고 2만 주어졌을 때는 교환법칙을 쓸 수 있다 이거지. A하고 B가 주어졌을 때는 교환법칙을 함부로 쓰면 안 되지만 하지 말해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다항식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적용해서 풀 수 있다는 개념이 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그걸 쓸 수 있냐 없냐의 그 경계만 중요하다고. 경계가. 알겠어요? 쓸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쉬워진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니? 4번입니다. 그러면 4번을 볼 때 느낌이 조금 있어야 돼. 뭐가 있어? 어떤 느낌이야? 느낌 있어 없어? 느낌이 있어 없어는 예 하고 왜 하면 안돼 그러잖아. 뭔 느낌 들어? 시찬아 뭔 느낌 드냐? 뭐가 들어? 어? 곱셈공식 뭐라고? 이거 밑줄 그었는 여기 곱셈공식이 생각나야 돼? 얘를 봤을 때 이게 뭐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선생님 봤을 때 제일 먼저 뭐가 보여야 돼? 제일 먼저 뭐가 보여? 또 있는 대로 읽으면 되잖아. 합곱이 보이는 거지. 합곱이 보이는 거잖아. 이해되니? 합곱이 보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뭘로 넘어가 우리는? 현준아 합곱이 보이면 뭘로 넘어가? 뭘로 넘어가? 에? 합곱이 보이면 뭘로 넘어가? 아니 우리가 지금 알고 있었던 예전에 지금 알고 있었던 합하고 곱이 나오면 뭐로 넘어가? 근각계수관계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가잖아. 근각계수관계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간다고. 이해됐습니까? 이거는 사고입니다. 요놈을 그렇게 풀자가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됐어요? 자, 요런 뜻이라고 해. 자, 좀 이따 다시 풀어줄 건데 잘 보세요.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어? 합은 2니까 1이고 곱은 2니까 1이야. 그리고 우리는 여기다 저번 예전 나왔을 때 우리 문자 새로운 문자를 갖고 와서 썼었잖아요. x 더하기 y, x와 y가 있으면 t 방정식으로 썼었잖아요. 엄마 이해되니? 그러면 요놈은 x 제곱 뭐 어떻게 쓸 수 있어? 뭐로 쓸 수 있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없어 행렬에서는. 요? 아니 곱이 뭐냐? 아니 곱이 합은 요거 곱은 요거 그 자리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야지. 2로 써야지. 요놈의 두 근이 A랑 B다.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어. 이 개념 선생님 노란색을 썼지? 노란색은 아니야. 선생님 말하는 노란색은 아니야. 이해되니? 선생님 쓸 때 노란색을 쓰는 것은 이건 아니다는 소리야. 됐어?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요거 대신에 우리는 요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거야.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넘어오는 개념이 아니고 요러한 생각을 할 수 있고 요러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쓸 수 있다 이 말이 된 거야.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니? 왜 이게 보이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이해되니? 이렇게 넘어와야 될 수, 이렇게 넘어올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넘어올 수도 있는 것을, 그래서 이 방법론은 잘못된 방법론이라 했잖아. 그럼 정식적인 방법 루트도 들어와야 되잖아. 여기까지 왔으면 얘는 그냥 해결돼. 끝났잖아. A 플러스 세제곱 6제곱이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래 된가 보네. 마이너스 2가 답이네. 어? 뭔 말 이해되니 지금? 그럼 이해돼. 선생님이 보는 방법대로 너희들도 읽어내야 이러한 식을 뽑아낼 수 있어. 이렇게 넘어오는 것은 잘못된 해석 방법이라 있어.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제 또 다음에 가갖고 선생님 이렇게 풀던데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주어진 조건이 2개가 나왔지. 2가지 방법이 있어. 잘 봐. 그래 요놈 1차식이니까 행렬은 뭐 할 수 있다? 곱할 수 있다. 또 뭐 할 수 있다? 대입할 수 있다. 곱하기 할 수 있다. 대입할 수 있다. 나누기 개념은 아직은 없다. 알겠지? 그럼 여기다가 요놈을 그대로 여기다 대입할 수 있겠지? 이렇게 요놈을 1차식을 여기다 대입할 수 있겠잖아. 우리가 옛날에 다항식 합하고 곱이 나왔을 때도 1차식, 2차식에 대입했던 경우가 있었다고. 그 말이 이 말이하고 어쨌어? 똑같은 말이었잖아. 기억 안 나니? 똑같은 말이었던 거 기억 안 나? 특히 합곱이 나올 때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썼지만 1차하고 2차 곱하기 나왔으면 이런 거 그냥 대입했었잖아. 대입 B 대신에 마이너스 A B 대신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를 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놈을 식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똑같은 말이라고 해. 그래서 또 뭐 할 수도 있다고? 곱하기 할 수도 있다고. 지금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계속 제시를 하고 있는 거야. 1차, 2차니까 선생님은 요 방법이 편하게 보이긴 하는데 요 방법도 나쁘지 않다 이 말이야. 됐지? 자 여기하고 얘를 두 개 봤더니 뭐는 있어? A, B 형태가 보이겠지? 그럼 요 위에다 뭘 곱할 수 있어? A, B가 나오게끔 곱하기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앞쪽에다는 뭘 곱해? 앞쪽에다는 A, B가 나오게 하려면 앞쪽에 뭘 곱해? 희찬아 뭘 곱해? 뒤쪽에는 뭘 곱해? 그래 앞쪽에다 A를 곱할 수도 있고 뒤쪽에다 B를 곱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이 행렬의 순서에 따라. 알았니?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게 아마도 그렇게 풀이가 됐을 거야. 뭐 뒤쪽에 B를 곱해 볼게요. 뒤쪽에다가 B를 곱했어요. 뒤쪽에다가 B를 곱했어요. 뒤쪽에다가 B를 곱했습니다. 근데 A, B가 뭐가 나왔다? 2가 나왔으니까 이놈을 정리를 하니까 다시 정리하니까 B제곱 마이너스 2가 0 똑같은 형태가 나오겠죠? 똑같은 형태가 나오겠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여기에 꽤나 중요한 사실이 붙어 있습니다. 얘는 1차식이죠. 얘는 2차식이죠. 그러겠지? 요 놈을 P 대신에 A를 집어넣습니다. 다시 P 대신에 A를 집어넣을 수가 있겠지? 그럼 요 시간에는 뭐밖에 없어? B밖에 없어지겠죠. B 대신에 A를 넣습니다. 그러면 A밖에 없겠죠. A하고 2만 있겠죠.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뭐라고요? 문자가 행렬이 2개가 아니라 하나로 바꿀 수 있으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알겠어요? 행렬은 너희들이 이 교환 법칙을 성립하기 전까지의 내용과 후하고 내용이 완전 난이도가 다릅니다. 교환 법칙을 건드는 순간 난이도가 올라가. 알겠어요? 그래서 교묘하게 이렇게 건드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고 건들지 않은 문제는 쉬운 문제야. 단
연산적인 생각이 조심해야 돼. 연산적인 생각이 좀 더 까다로워. 교환법칙 성립하면 연산이 편하지. 그럼 갖고 놀기도 편해. 근데 제약 조건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지금까지 룰은 아까 요거 빼놓고는 정상적인 풀이 방법을 내가 풀어준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얘를 이렇게 B 대신에 A를 넣게 되면 이 시간에 B가 사라지면서 A만 있겠죠. 그러면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개념이 돼버립니다. 뭐 할 수 있다면? 식을 뭘로만 바꿀 수 있다면? 이건 아주 중요한 개념이야. 저번 시간에도 했어. 어떨 수 있다면? 등식을 A하고 E에 관한 식. 등식이 요러고만 요거 이거로 등식이 이거로 표현이 되면 A, B는 BA가 되는 개념입니다. 됐어요? 자, 여긴 또 힌트가 또 있어요. 너무 많은 힌트들이 붙어 있어. A, B가 A 곱하기 B가 2래요. A하고 B를 곱했는데 2가 됐어요. 아까 2가 뭐였어? 단위행렬이지? 2는 단위행렬. A, B가 2야. A, B가 2야. 오늘 말한 것 중에 있었어 없었어 아까? A, B, 2 있었어 없었어? 어디? 몇 번에 있었어? 지금 4번하고 있는데 4번에 있으면 되겠냐? 2번에 있잖아 지금. A 인버스가 2가 됩니다. A, B가 2라는 소리는 A하고 B가 역행렬이라는 소리야. A, B가 2라는 말은 A, B가 상쇄가 됐다는 소리야. 역수의 수의 단위 1, 행렬의 단위 행렬. 두 개의 행렬을 곱해서 2가 나오면 두 행렬 간의 관계가 역행렬이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A, B가 PA가 형성되는 문제는 A, B가 K2일 때 성립이 됩니다. 지금 가정 결론이 달라. 가정 결론이 달라. 얘가 가정이야. 사실은 여기 정확하게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건데, 등식이 A와 2로 표현되면 AB는 BA다. 그 다음에 AB가 K이면 AB는 BA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교환법칙 성립하는 게 꽤 중요하다 이거야. 이게 됐다면 9번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수가 있겠네요. 기억은 연산해봐라는 소리겠지. 기억을 A제곱, B제곱 사라질 거고 왼쪽에는 AB 플러스 BA가 있고요. 오른쪽은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A가 있습니다. 넘겨서 정리하다 보면 뭐가 있냐면 AB 플러스 BA가 있어요. 이게 0이야. AB 플러스 BA가 0이야. AB 플러스 BA가 0이면 요 문장이라고. AB는 0이 됩니까? 라는 질문이라고. AB 더하기 BA는 0이 된다면 AB는 0이 됩니까? 라는 문장이지. 그렇지?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다. 근데 증명할 수 있어 없어? 증명 못합니다. 힘듭니다. 힘들어. 증명은 힘드는데 안 될 것 같아. 뭐야? 반예입니다. 발레입니다. 발레랑 아다보고 발음이 안 들어요. 발레가 좋냐? 반예가 좋냐? 발레 좋습니다. 발레를 하겠습니다. 발레. AB 플러스 BA가 0이 되지만 AB는 0이 안 되는 걸 찾아내면 됩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 넣어가지고 찾아내면 돼. 너희들이 스스로 알아내면 됩니다. 알겠죠? 니은 A제곱이 2야. B제곱은 B야. 그럼 요놈은 요놈이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자 제곱이 나왔다는 것은 여기 있는 식의 차수를 어쩌라는 소리야? 줄여가라는 소리야. 차수를 줄여. 대입을 해서 줄여가라는 소리겠지.
그럼 요 식을 써봐야겠네. 니은의 좌변의 제곱을 조심해야 돼.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요거에 순서로 써줘야 돼. 얘는 A, B, A랑 A, B, A가 이렇게 고배전인 상황이야. 그렇게 되다 보면 A제곱이 2로 바뀌었고 단위니까 생략 가능하고 B제곱 뭐가 돼서 B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놈은 A, B, A가 돼서 3이 되는 식이네요. 됐지? 디귿은 첫 번째 식은 A에 대한 2차 식이고 두 번째 식은 A, B가 마이너스 2가 나왔지. 오, 뭐가 보이는 거야? 교환 법칙이 보인다 이 말이 되겠죠? 교환 법칙이 보인다 이거지. 일단 보여. 됐지? 그 다음에 B제곱은 A-2가 되느냐 이렇게 질문했어. 그러면 B제곱이 요렇게 되느냐 물어봤다는 것은 왼쪽 식에서 뭘 알아내라 제발? B를 좀 알아내달라 이 말이 되겠죠? 네. A제곱은 2면 써 안 써? 그러면 뭐가 남았어? B제곱 뭐? B. 아니 요것이 B제곱 대신에 뭐가 들어갈 거야? B 들어갔다고. 안개 이거 질문이 이거잖아. 아니 요놈이 이렇게 되는가를 보여주라는 거잖아. 다시 AB 지금 ABA가 너는 A 제곱이 있다 이 말이야? 행렬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그건데. 근데 여기 사이 저게 어떻게 곱해지길래? 행렬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위 자리 교환을 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교환 전하고 교환 후가 엄청난 차이야. 기본적인 생각은 교환 전이야. 교환 전적인 생각을 계속 풀어줘야 돼. 근데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져서 내 마음대로 풀 수 있어. 이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말이 없어. 성립한 말이 없잖아. 없어 지금. 내가 교환 법칙 성립한 거 두 가지는 설명해 줬잖아. 뭐야? 문자를 하나 제거해서 행렬이 하나만 주어질 때 두 개를 곱했을 때 K2가 됐을 때만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야. 아주 중요한 개념이야. 좀 어려워. 안 배울 수도 있어. 알았니? 그렇지 않으면 교환 법칙 성립 안 해. 절대 바꾸면 안 돼. 그래서 이런 것들 바꾸면 절대 안 돼. 다시 디귿 가볼게요. 이건 알아먹었어? 아니 이거 적은 거야 그냥. ABA의 제곱이 ABA 곱하기 ABA라고. 이건 맞잖아. ABA 곱하기 ABA인데 요놈이 뭐야? 2잖아. 없어졌잖아. 그럼 이렇게 곱할 거 아니야. B제곱은? 여기 있잖아. B제곱 대신에 뭘 넣어? P를 넣으면 이렇게 된다고. 더 이상은 안 돼. 지금 제곱이 없으니까. 근데 어차피 요거 만들어내는 목적이니까. 디귿이 A에 관한 2차 식이 있을 거고 AB에 대한 식이 있고요. 우리는 B제곱에 대한 식을 알아내라 이거지. 그럼 요놈에서 뭘 알아내라? 여기에서 지금 P제곱 여기에서 뭐 B를 알아내라 이런 논리야. 엄마 알겠나요? 어떻게 하면 알아낼 수 있을까요? 해보고 싶은 작업은 이 식에다가 B를 곱해보고 싶다가 하나에 왜냐면 A, B가 있으니까 이 식에다 뭘 곱해보고 싶다? B를 곱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하나라고. 됐니? 또 하나는 여가 A 제곱이 있으니까 요 식에다 뭘 곱해본다? A를 곱해본다는 생각이 하나. 내가 왜 말 안 한 게 뭐야? 교환 법칙에 대한 얘기를 안 했네. 자, 곱할 때도 왜 그 앞쪽에다 곱했냐 뒤쪽에다 곱했냐가 완전 달라. 현준아, 왜 말을 안 했어? 아니 앞에다 곱할 건지 뒤에다 곱할 건지 말 안 했잖아.
말 안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이 문제는 된다고. 왜? 되니까. 이런 씨. 행렬을 왼쪽에다 곱한 것과 오른쪽에다 곱한 건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해. 이게 바꿀 수가 없어. 근데 바꿀 수 있는 거지. 교환법칙이 성립하냐부터가 우린 생각 안 나고. 이 교환법칙 성립한다는 말이 있어 없어 이게. 있어 없어. 또 이런 씨. 복습해. 영상 찍어놨으니 복습해. 아 여기 있잖아 여기. 요거 있다고 요거. AB가 K이면 걔가 역행렬에 대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이게 어렵다고. 근데 알면 편하다고 해.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냥 곱해도 관계없다고. 앞쪽에도 곱하든 왼쪽에도 곱하든 뒤쪽에도 곱하든 상관없다 이 말이 되겠어요. 둘 중에 원하는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 두 개에서 B를 그냥 뽑아내라는 논리일 거라고. 그렇지? 이건 시도야. 왼쪽 식에 B를 곱한 게 된다. 오른쪽 식에 A를 곱하면 된다. 이건 사실 모릅니다. 선생님도.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해. 왼쪽 식에다가 B를 곱합니다. 왜 곱하냐 물어보지 마.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했단 소리야. 됐어요? B를 곱했더니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실은 뭐야. 자, 행렬로 표현된 식이 나오면 우리는 뭐밖에 안 돼? 곱하기밖에 안 됩니다. 나누기 돼? 안 된다고? 일단 안 돼. 일단 안 돼.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곱하고 대입하고. 곱하고 뭐 한다고? 대입하고 연립하고 축소시키고. 이 되니? 곱하고 연립하고 대입하고 해서 축소시킨다 이 말이야. 어떤 논리인지 이해됩니까? 여기다가 B를 곱했더니 식이 나왔어. 그럼 다시 요 두 개의 식을 통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내야 돼. AB가 뭐가 나왔어? 마이너스 2가 나왔지. AB가 뭐라고? 마이너스 2야. 그럼 얘가 뭐가 돼 이제? 뭐가 돼? 마이너스 A가 되겠지. AB가 나왔어. 얘가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다시 말해서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됐네요. 그럼 B에 대한 1차식이 나왔으니까 얘는 제곱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요. 제곱은 곱하기니까 할 수 있다고. 요거는 이 식에서 A제곱 플러스 A가 2가 됐으니까 A 플러스 2가 돼서 맞는 말이 된다 이거죠. 됐습니까? 너희들이 행렬에 대한 생각이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근데 어느 선 넘어가면 행렬이 아주 쉬울 건데 행렬은 딱 그 어느 정도의 능력치가 생기기 전과 능력치 생긴 후가 아주 차이가 심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행렬 문제는 5문제 중에 4문제 다 풀어. 한 문제를 아예 못 풉니다. 아예 못 푼다가 아니라 아주 어렵습니다. 됐니? 근데 너희들이 행렬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는 몰라. 올해 처음 고1 때 나와가지고 너희 때는 더 어려워질 거라 보고 있고 올해는 아직은 어느 정도 위치인지는 판단이 불가. 알겠어요? 지금 선생님 너희들이 설명해 주는 것은 이 정도까지 공부를 해놓으면 더 이상 행렬이 공부할 게 없다 정도까지 설명을 해준 겁니다. 알겠죠? 이 정도만 알면 너희들이 행렬이 고수가 된 겁니다. 문제는 다 알아야 고수가 되는 거지. 모르면 아직 고수가 아닌 거야. 행렬 얘기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시간을 두고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문제의 스타일 행렬적인 난이도 있는 꽤 어려운 문제들을 지금 얘기를 해준 거야. 알겠습니까? 그 외의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소리야. 선생님 얘기 안 한 문제가 지금 한두 개가 좀 더 있긴 해. 얘기 안 한 건 한두 개 더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문제 풀면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됩니까? 됐지? 바로 들어갈게요. 예. 옷에다 싸다 좀씩 싸서 말려. 이씨. 빨리 갔다 와. 빨리.
지금 너희들이 질문한 문제가 36번 안 풀었고요. 35번 안 풀었고요. 아, 두 개만 안 풀었네? 두 개만 풀면 다 푼가요? 47번도 있어? 자, 풀어봅시다. 자, 36번 봅시다. 이 문제가 꽤 어렵습니다. 자, 이 문제의 위치가 조금 애매합니다. 우리가 이제 좀 난이도 있는 문제집이 보다 보면 그 문제 위치가 풀이 방법이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저렇게 풀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겠지? 근데 뭐 여기 있는 방법으로 풀 수 있으면 여기 있는 거고, 여기 있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으면 다른 쪽에 있겠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게 문제집이 어렵다 보니까 뒤쪽에 있어야 될 문제도 앞에 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럼 이해됩니까? 그러면 앞쪽에 있는 개념으로 문제를 풀려면 좀 약하게 풀겠지. 힘들게 풀겠지. 연산이 더 복잡해집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풀 때는 그냥 뭐 앞에 있는 내용이든 뒤에 있는 내용이든 그냥 풀겠습니다. 어차피 도형이 하나 챕터라 본다고 하면 이해됩니까 지금? 뒤로 가면 앞쪽은 그냥 사용하잖아 우리는. 뒤로 가면 그래서 구구단으로 포복음수가 쓰지는 않잖아. 자, 정삼각형 내부의 P에서 각 꼭지점 거리가 2루트 3하고 2하고 4입니다. 삼각형 한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라는 질문이야. 자, 이 문제는 뭔가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시찬아 집중하고 생각해. 일단 정삼각형입니다. 정삼각형에서만 얘기할 거야. 일반적인 삼각형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수들을 봤더니 시찬아 뭐가 떠오르냐? 1대 2대 루트 3. 뭔 소리야? 1대 2대 루트 3이 정삼각형이야? 그래. 뭐 그렇게 직각삼각형입니다. 여기는 사실은 1대 2대 3 특수각에 대한 얘기 나왔는데 실은 그게 아니고 이런 과정입니다. a제곱, b제곱, c제곱인데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의 제곱이 되는 관계입니다. a제곱이 아니라 a, b, c인데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이 되는 놈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 근데 여기서 2루트 3, 이 4를 준 것은 그 중에 하나의 케이스고 그래야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관계만 생성되면 얘가 갖고 있는 룰만 판단이 되는 거야. 답은 못 구하고 엄마 알겠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피타고라스에 대한 특징이 있는 수들을 가지고 점을 찍었고 그에 대한 특징을 갖고 문제를 풀란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로 푸는 것은 이 문제의 답이에요. 이 문제에 대한 이것만 의미가 있고 나머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상황 판단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도형으로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좌표화 시켜서 푸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도형으로 풀어볼 테니까 좀 어렵습니다. 잘 봐. 얘가 지금 마음에 안 들어.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 원래 그림이 안 주어졌는데 그림을 안 주어져. 그 전에 책에는 그림이 안 주어졌어. 그림이 안 주어지다 보니까 그림을 뭔 말인지 몰라고 그림을 그려준 것 같아. 알겠습니까? 이 그림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그리는 게 좀 더 낫냐면 너희들이 보기가 편하냐면 보기가 편한 거야. 알았어. 풀기가 쉬운 게 아니라 보기가 편한 거야. 현재 있는 가장 긴 길이가 누구야? 가장 긴 길이가 4지. 4를 어디다 놓는 게 제일 좀 편하냐면 위쪽에 놓는 게 편합니다. C가 위쪽으로 한 게 좀 더 편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 그리고 나서 풀어볼게요. 너무 크게 그렸나? 또 자, 내부의 P를 잡았습니다. P가 위치는 상관없어요. P를 잡아서 우리는 어떨 걸 거야? 요 점에서 가장 긴 길이를 구한 게 편하다 이거야. 여가 4, 여가 2루트 3, 여기가 2, 그럴싸한데 약간 더 아래쪽으로 갔으면 좋겠긴 한데 좀 그럴싸하죠? 이런 느낌이다고 해. 이 정도 느낌이야. 잘 보세요. 이게 좀 편하다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삼각형 보인가요? PAC 보여요? 이 삼각형하고 합동인 삼각형을 BC가 한 변이 되게 그립니다. 다른 말로 PAC를 60도 회전을 시킵니다. 60도 회전을 시키면 이렇게 나왔겠죠. 이런 느낌으로 나왔겠죠. 이 삼각형을 60도 회전시켰어요. 그래서 이 나온 이 점을 P-Q라고 적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알았어요? P-라고 적었어요. 근데 이거 몇 도 회전시켰어? 60도 회전시켜서 얘랑 합동이고 60도 회전시키다 보니까 CPP-가 정삼각형이 됐습니다. 맞나요? 이 길이하고 길이 같잖아. 얘가 60도잖아. 그럼 이게 정삼각형 됐잖아. 그럼 이 각도가 60도지. 이 각도가 60도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길이가 자, 여기 길이가 얼마야? 지금 AP가 얘가 2루트 3이고요. 이 길이가 2이고요. 여기 길이가 2이고 지금 AP가 지금 얼마야? 4잖아요. 얘랑 합동 어디? 요놈이 뭐가 된다? 4가 되고 요놈이 2가 돼서 드디어 직각의 의미가 나왔습니다. 이해되니? 드디어 직각의 의미가 나온 거라고. 지금 2, 4, 2루트 3이 직각이 되게끔 위치를 만들어 준 겁니다. 다시 말해서 2하고 2루트 3, 4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고. 이 세 변의 길이가 이 피타고라스가 형성됨으로써 얘가 직각이 된 게 중요한 개념이었다고. 뭐만 이해됩니까? 그럼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요놈의 수는 의미가 없고 그래서 여기가 60도이고 여기가 얼마? 90도가 됨이 이 문제의 키입니다. 이 각도가 얼마가 된다? 150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P의 위치를 BPC가 150도 위치를 잡게 되면 AP의 제곱이 BPCP의 제곱의 합하고 똑같아지는 위치가 된다 이런 뜻이야. 뭔 말인지 알겠니? 됐니? 그러면 P의 위치가 지금 BPC가 150도를 유지했다. 뭐와 관계됩니까? BPC가 150도를 유지했다. 뭐와 관계가 돼? 각도가 유지가 됐어. 뭐야? 현준아. 뭐야? 틀렸어. 가래가 아니야. 각도가 유지가 됐어. 뭐야? 각도가 유지가 됐다고. P가 움직인데 각도가 유지가 돼. 뭐야? 이런 아는 놈이 없어? 수연아 얼른 대답해. 아니 P가 움직이는데 각도가 유지가 됐어. 뭐야? 원주각이지 원주각.
아니 P가 움직이는데 각도가 유지가 됐어. 뭐야 원주각이야. 다시 말해서 P는 P는 여기 위에 있다 이 말이야 지금. P가 여기 위에 있어. P면 여기 원주각이니까 중심이 있겠죠. 어딘가 중심이 있겠지. 그러겠지. 요놈이 몇 도야? 150도지. 그럼 요 각이 몇 도야? 150도 누구 70도야? 30도에 30도면 이 중심각이 몇 도야? 60도가 되겠지. 그러면 요것이 60도면 요것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야? 정삼각형이면 다시 말해서 요 삼각형이 뒤집어진 삼각형. 뒤집어진 삼각형이 중심이 되는 위치에 중심이 있는 상황이 된다고. 이러한 상황이라고. 그래서 P의 자치는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됐니? 그래서 이 문제는 원 쪽에 있습니다. 원에서도 있어. 볼 수 있을란가 없을란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현재 풀이는 선생님이 처음에 풀었던 이 방법이 좀 더 쉽습니다. 쉬워요. 왜 원인지는 내가 역으로 이제 설명을 해준 거고, 다음에 너희들이 요거를 대수로 풀려고 하면 P의 위치를 x, y를 잡고 거리 제곱 해갖고 피타고라스 써가지고 그의 자체 방정식을 구합니다. P의 자체 방정식을. 그럼 원이 나온다는 결론이 나와. 식이 아주 복잡합니다. 꽤 복잡해요. 알겠어요? 요 정도 상황이다 이 말이 되겠죠? 자, 이 문제는 마무리한다 하면 이제는 뭐 이변 길이 구하러 가야겠지. 얘가 특수각이지. 특수각의 길이를 구한다. 피타고라스야. 외곽으로 갑니다. 외곽으로 가요. 그럼 얘가 150도니까 얘가 몇 도야? 30도에. 그럼 2대 1대 루트 3이네요.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 루트 3이고요. 여기 길이가 얼마? 3이 되겠죠? 그럼 얘가 3이고 얘가 5야. 그래서 이건 피타고라스 루트 28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푼지 알겠니? 그렇게 마무리할 거고, 현재 이 문제의 상황은 이러한 상황이고 P의 자치가 이렇게 150도를 이루면서 이룰 때 길이가 피타고라스 수가 관계가 피타고라스 수는 아니야. 피타고라스 관계가 있는 수의 형태가 나타난다 이거지. 그때 P의 자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문제가 어떻게 바뀔 거야? 이 선생님 생각할 때 이 150도가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그러지? P의 무엇도 나오겠어? 자체 길이도 나오겠지. P의 자체 길이는 요 길이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요 길이. 그럼 요거의 특징을 알아야 요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난이도가 꽤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자체도 난이도가 있는데 경찰대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자,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루트에 대한 얘기를 했지. 루트에 여기는 없나? 루트가 여기에 있고 두 문제 있나? 3개짜리인데 2개짜리 안 보여. 여기 있네요. 루트를 어찌 한다 했어 내가. 어떻게 푼다고? 기본적으로 뭐 푼다고 해? 얘를 어떻게 한다고? 재해석해야 된다고요. 재해석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길이 더하기 길이가 나오는 거야. 길이 더하기 길이니까 얘를 재해석해서 길이 더하기 길이니까 요놈이 선분 더하기 선분. 그래서 그놈의 길이가 같게끔 고등선을 만들어낸다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길이 더하기 길이를 세 개를 어째 연결을 시켜야 된다. 웜이 현중이 쓰러지네. 웜이 하마인 줄 지금. 에이씨, 하마인 줄 지금. 뭐? 입에 뭐 끼었어?
그래서 얘도 세 개를 연결을 시켜서 일직선을 만들고 그 세 개가 짧은 선이 되게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 건지 고민하면 되겠지. 그러겠지? 뭐 하면서? 길이를 움직여 가면서 고든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됐어요? 같은 길이를 이용하는 도형이 뭐냐? 같은 길이 하면 생각나는 도형이 뭐야? 같은 길이, 거리. 뭐가 생각나니? 삼각형은 같은 길이야?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또? 뭔 삼각형? 정사각형 어디 같은데? 같은 거리 하면 이등변 삼각형하고 뭘 생각해야 되냐면 원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등변 삼각형 원이야. 그렇지? 두 점에서 같은 거리를 생각하면 이등변 삼각형 원이야. 한번 이해됩니까 지금? 응? 뭔 얘기하는지 알겠어? 이해돼? 그러면 어떨 때 이등변 삼각형을 쓰고 어떨 때 원을 쓸 건지에 대한 생각이야. 이등변 삼각형은 두 점에서 같은 거리를 구할 때 이등변 삼각형을 써. 두 점에서 뭘 구할 때? 두 개의 점에서 같은 거리를 구할 때 이등변 삼각형을 씁니다. 됐어요? 하나의 점에서 같은 거리를 구할 때는 원을 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니? 두 개의 점에서 같은 거리를 구할 때 뭘 쓴다고? 이등변 삼각형을 써요. 됐어요? 하나의 점에서 같은 거리를 쓸 때는 뭐 한다고? 원을 씁니다. 됐어요? 뭐 또 있는데 그냥 설명 안 할 거야. 그것도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두 개의 점에서 같은 거리를 구할 때는 뭘 쓴다고? 이등변 삼각형을 쓴다고요. 어떤 논리인지 알겠니? 우리가 지금 이 길이와 같은 길이를 점을 찍을 거야. 이 점하고 거리가 같은 점, 이 점하고 같은 거리를 내가 찍을 거야. 됐니? 자, 이 점하고 이 점에서 같은 거리를 찍을 때는 뭘 그리면 돼? 원을 그리면 된다고. 이 점에서 같은 거리를 찍을 때는 원을 그리면 되는 거야. 자, 이 지점에서 같은 거리를 찍었더니 이 점하고 다른 점하고 같은 거리를 점을 찍었더니 여기 위에 있대요. 다시 말해서 이 검은 선이 이 점과 다른 점의 수직 이등분선이었단 소리야. 이등변 삼각형 수직 이등분선입니다. 이등분 삼각형과 제일 밀접한 말은 수직 이등분선이야. 이등변 삼각형 하면 나오면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이 수직 이등분선이 가장 많이 이용이 됩니다. 길이 같다. 길이 같다가 수직 이등분선과 똑같은 거야. 각이 같다는 것은 도형적인 특징 그것밖에 없고 별로 많이 써먹지도 않습니다. 알았어요? 이등변 삼각형 뭐? 수직 이등분선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점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 그 다른 점이 이 점과 그 다른 점이 요 선이 수직 이등분선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요 놈을 수직 이등분선이 되게끔 위치를 잡은 이 위치 A하고 B하고 P, A랑 B라 쓰지 않고 보통 P, A 다시로 많이 쓰지. 그래서 AP하고 A-P가 같은 점을 찍었다 이런 소리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뭘 구하고 있는 중이야? 같은 길이를 구하고 있는 점인데 왜 같은 길이를 구하고 있냐면 선분이 이렇게 꺾인 선분이야. 그 꺾인 선분을 같은 길이를 유지하면서
움직일 거라고. 그래서 최단 거리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직선화 시킬 수 있게끔 이동을 시켜야 돼. 같은 위치로. 같은 거리의 위치로. 그래서 같은 거리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니? 하나만 더 그려줄게. 원이야 그냥. 원이 아니라 부채꼴이야. 부채꼴 위에 점 3개를 찍어가지고 내가 삼각형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지? 그럼 이 삼각형 길이가 점 찍는 위치에 따라서 삼각형의 길이가 둘레의 길이가 달라지겠지. 그러면 도대체 이 길이가 어떨 때 제일 짧으냐 이렇게 나오겠지. 기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짧으냐가 나오겠지. 긴 것은 아마도 이 정도가 제일 길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이렇게. 알겠지? 가장 짧은 게 나올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그 짧은 길이를 이 길이하고 똑같은 길이를 잡아줘야 돼요. 이 길이하고 똑같은 길이를 잡아줘야 돼. 그럼 두 점 중에 누구를 고정을 시키고 누구를 움직일 거냐 이 생각을 해야 돼. 됐나요? 얘를 고정시키고 얘를 움직일 거야 이쪽으로. 곡선인데 말 안 되겠지. 얘를 놔두고 얘를 이쪽으로 움직이겠지. 얘를 놔두고 얘를 이쪽으로 움직이겠지. 그럼 이 위치가 어디냐 이거지. 이 위치가 어디냐 이거야. 그 위치는 원 위에 있습니다. 그 위치는 얘를 중심하고 연결했을 때 같은 각의 크기를 점을 찍으면 같은 각을 점 찍으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당연히 같게 되겠지. 직관적으로도 보이잖아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겠지. 뭔 말인지 알겠나요? 얘는 뭘 이용한다? 원을 이용해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고 이쪽으로 가서 요각하고 요각이 같아가지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고 다시 말해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으니까 우리가 둘레의 길이가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길이가 뭐가 되면 고등거인 선이 됐을 때 가장 짧은 거리가 된다라고 풀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니? 지금까지 말하는 선생님 말한 것은 다 길이의 합입니다. 뭐라고요? 길이의 합이라고. 길이의 차는 아직 배운 적이 없어요. 길이의 합에 대한 것은 얘를 같은 길이를 위치로 움직여가지고 고둔선을 만드는 게 목적이야. 알겠어요? 자, 길이의 차는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자, 길이의 차는 어떤 논리냐면 길이의 차는 무슨 논리냐면 길이의 차는 선생님은 삼각형 논리라고 말을 합니다. 삼각형에 대한 길이에 대한 생각이야. 삼각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두 변을 더하면 나머지 변보다는 당연히 더 커야 되겠죠. 두 변을 더하면 나머지 변보다 크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논리야. 되니?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은 얘 대신에 식을 이렇게 적어도 되겠나요? 얘를 하나를 A를 B를 넘기든 A를 넘기면 A는 C-B보다는 크겠네? 똑같은 식인데 우리는 위의 식을 주로 많이 사용돼 있었잖아. 두 변을 더하면 나머지 변보다는 더 커야 되잖아. 근데 하나를 넘기면 두 개를 빼면 나머지 변보다는 더 작아야 된다는 말이 똑같은 식이라고. 뭔 말 이해됩니까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되니 지금? 다시 말해서 내가 이거는 좀 찍어 볼게요.
1,4, 5,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무슨 축이야? X축. 자, 1,4 1,4 5, 마이너스 2. X축 위에 P를 찍었어. X축 위에 P를 찍었어. 그래서 AP에서 BP를 뺐습니다. 점 1,4, 5, 마이너스 X축 위에 P에 대하여 AP에서 BP를 뺐어요. 얘를 빼게 되면 얘를 P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계속 빼봐라 이 말이 되겠지. 그러겠지. 다시 말해서 AP에서 BP를 빼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누구보다 AB보다는 더 작겠죠. 지금 틀렸어요? 설명을 좀 부족하게 했어요? 첫 번째 이런 거지. P란 점이 삼각형 ABP가 존재하면 다시 말해서 APB가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면 현준아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면 이러한 식이 성립하겠죠. AP에서 BP를 빼면 AB보다는 작게 되겠죠. 물론 AP가 지금 더 커야 될 것 같긴 한데 작다 해도 무조건 되나요? 왜냐면 AP가 더 작을 수가 있어. 작으면 BP보다 작으면 음수가 되니까 이거 뭐 틀린 식은 아니네요. 내가 이거는 아까 누가 크다 작다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넘기기만 했을 뿐이잖아요. 여기서는 이런 말은 상관없죠. 이것도 상관없잖아요. C가 제일 크든 작든. 그래서 상관없이 이렇게 된 거고 얘도 A, B, C가 누가 크든 상관없이 이런 식은 성립하니까 이 식은 그냥 성립하게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근데 A, B, P가 일직선 위에 놓이게 되면 P가 지금 현재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P가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AP 빼기 BP는 AP 빼기 BP는 뭐야 지금? 뭐라 쓸 수 있어? 말이 안 되는데 AP 빼기 BP는 말이 안 되는데 AB보다 요놈에서 요놈 빼면 요 길이라 말하면 안 되겠지. 그거 말이 안 되는데. 요 문제는 틀렸는데 틀렸어? 요 문제가 아니네 그러면. 요 문제는 요 문제가 아니야 일단. 자, 일단 저 문제는 다시 한번 식을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식이 안 나옵니다. 요거 빨리 가볼게요. 성립하는 거 안 하고 볼게요. X축 위에 두 점 AB가 있고 직선이 있습니다. X축 위에 두 점이 있고 Y는 2X-4가 있어요. A, B의 길이는 6이래요. A하고 B의 길이는 6이래요. PA 빼기 PB의 최대값이 PA 빼기 PB의 값이 최대가 될 때 PB의 길이는 8입니다.
A하고 B가 이렇게 있으면 요 길이 빼기 요 길이의 값이 최대가 될 때, 요 길이 빼기 요 길이가 최대가 될 때 PB는 8이 된대요. 이거 빼기 이거가 최대가 될 때, 요거 빼기 요거가 최대가 될 때 PB는 요 길이가 8이 된대요. 8이다 했을 때 Q가 어디 있어? 두 점 PQ. AB의 길이는 6이고요. PA, PB의 길이 최대가 될 때 PB의 길이는 8이야. Q가 없는데? 오타인 것 같아요. 요 PA 빼기 PB의 값이 최대가 될 때의 P가 Q라고 할 때일 것 같아요. Q가 없어 지금. Q가 없잖아 지금. 직선 위에 PQ가 있어. 아니군요. 아니야. 틀렸어. 이 문장 맞아. 맞는데 뭐냐면 PA 빼기 PB가 최대가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A하고 B가 설정이 될 것이고, 그 A, B가 설정이 되고 나면 다시 AQ 제곱 플러스 BQ의 제곱이 최소가 되는 QH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네요. 그러면 이해되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PA-PB가 값이 최대가 될 때의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요. 최대가 될 때. 그 최대가 될 때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러한 상황이다 이 말이야. 현재 이 문제는 지금 문제를 다시 풀어봐야 돼요.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ABP가 존재하면 AB 빼기 BP는 AB보다 작은데, ABP의 위에 존재하면, ABP 일직선 위에 존재하면 AP 빼기 BP가 AB가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AP 빼기 BP가 AB가 되는 상황이 된다. 근데 얘는 이제 어떤 식이 나와야 되냐면 A, B, P 이런 상황이 나와야 돼요. A, B, P가 이런 상황이 나와야 돼. P 쪽이 지금 이러한 위치가 돼야 됩니다. P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움직여야 돼.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돼.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 보면 AP 빼기 BP가 지금 P가 여기에 있을 때 최대가 떨어지고, 그 전에는 무조건 AP 빼기 BP는 AB보다 더 작게 되더라 이거야. 뭔 알겠니?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가 지금 AB가 6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AB가 6이 되면서 유지를 하고, 이거 빼기 이거가 최대가 될 때 요 길이가 얼마가 된다? 8이 된다 이거야. 요 길이가 8이 된다. 근데 요 길이 빼기 요 길이가 최대가 되는 상황은 어디에 있다고? 요 놈이 일직선 위로 올라올 때더라 이거야. 요런 상황이고, 그때 P가 얼마가 된다? 요 거리가 얼마가 된다? 8이 되는 상황이 된다 이 말이 되네. AP 빼기 BP니까 AP 빼기 BP AP 빼기 BP AP 빼기 BP AP 빼기 BP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네요. 여기만 있는 건 아니야. 어디도 있어. 반대편에도 있었겠지. AP 빼기 절대값이니까 AP 빼기 BP가 지금 최대가 되는 상황은 이때의 상황이고, 그럼 ABP가 일직선 위에 놓여 있을 때다고. 근데 그때의 PB는 8이 된다고. 이거 8만 유지가 되는 거라고. B가 여기 있을 수도 있네요. 이 거리가 8이 되는 상황이고, 그때에 따라서 A하고 B는 거리가 6을 위치에 유지를 하니까, 현재 여기 길이가 얼마입니까? 2니까 여기 길이가 지금 10이 되고, 여기가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6이 되고,
그때의 P는 A는 2점하고 2점이네요. 여기가 4인점이고 여기가 0인점이네요. 그래서 답은 지금 ABP가 위치 놓일 수 있는 게 4개입니다. 답이 4개야. 그 중에 AQ, BQ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것은 ABP의 최소값은 어떻게 간다 해서 AQ 더하기 BQ 제곱, AQ 제곱, BQ 제곱 중선 정리설 하겠죠. 요거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은 요거 제곱이 가장 요 위치가 얼마냐면 7입니다. 여기서 수직이 되는 상황이더라 이거지. 요 초점에서 수직이 되는 상황이야. 수직. 이 점에서 이 점은 얼마야? 마이너스 6이가 얘가 마이너스 3이야. 수직. 근데 얘가 2이고 얘가 7이고 얘가 2이고 마이너스 3이니까 답은 똑같게 나오겠네요. 똑같게 나옵니다. 이쪽에 있나 이쪽에 있나요? 지금 뭔 얘기 하는지는 알겠나요? 이 전 문제만 선생님이 생각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거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 문제가 아니고 식을 적으라는 문제일 수도 있고 문제가 잘못 나왔을 수도 있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과제가 어디까지 했습니까? 다음 시간에 점과 좌표 시험 봅니다. 요 시험 봐. 8문제만 내겠습니다. 다음에 직선까지 마무리됐나요? 직선까지 마무리됐으니까 우리는 원 조금만 내줄 테니까 평면 복습 좀 하십시오. 28번까지 내주겠습니다.